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 공개됐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오후장에 낙폭을 좀 키우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좀 했습니다. 또한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시작부터 약세 보이면서 커플링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연초에는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또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더 필수겠죠. 저희 방송 통해서 좋은 종목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실 거고요. 0.23% 하락하면서 2600선 겨우 지지해내면서 움직입니다. 26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오늘 1,7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06%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내는 모습이고요.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오늘 장 초반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인터넷 광대역 통신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는 위성이 처음으로 발사가 됐고요. 우주 기지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2024년 올해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우주항공 업종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될 수 있겠고 또 국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이어지는 정책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언급이 됐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또 빠졌습니다만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뭐 얘기는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기는 할 겁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카드에 대한 그거를 버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랑,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다, 5월 달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망으로서의 이제 떨었다라고 어제 그렇게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 그 정도 올라갔으면 빠질 만도 하죠. 뭐 맨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연초 장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연초장에 밟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밟을 수 있다고 했던 건데, 그럼 밟으면은 영영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죠. 밟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제가 1월 2일 개장일부터 얘기를 했고, 흔들리게 돼도 겁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을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자,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우존스는 뭐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는 모양이 이제 나온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36,000, 뭐 정말 많이 빠지면 35,000? 뭐 이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두 달 동안 올라갔으면, 두 달 올라갔으면 양심적으로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저 정도 아니에요. 원래 두 달 올라가면 두 달 빠지고, 뭐 이게 이제 동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장이면은 두 달 올라갔으면 두 달 빠져야 돼요. 근데 두 달 올라갔으니까 뭐 한 달 정도 빠지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넘어가도 그렇다 한 달 동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달 올라갔으니까
넉넉하게 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좀 편할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먼저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4,000 요 정도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별일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다시 또 플러스가 되고 오늘 우리나라의 IT 섹터가 원래는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면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이 빠져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쟤네들이 지금 먼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다 강합니다. 의외로. 어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강했고 뭐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바이오가 거꾸로 약합니다. 그렇다 해서 바이오주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ABC 테마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반도체, IT, 인공지능, 로봇 이쪽은 시장의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쪽이 IT입니다.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바이오는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시장이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폭락만 없으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겠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오늘 좀 눌리지만 눌리는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보면은 안 빠져요. 오늘 미국 시장 빠졌는데도 웃기죠.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먼저 미리 빠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거의 2%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먼저 빠지고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건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IT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렸지만 제주반도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자, 2만 원 돌파했죠. 자, 어제도 한 330%, 엊그저께 한 110%, 그다음에 지난주는 뭐 280%, 그리고 한 달 전에서는 26% 수익이다 자랑했던 종목이에요. 26%다라고 자랑했던 종목인데 지금 대략 380, 90% 나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에 400%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230% 수익입니다. 228% 수익입니다. 이 지난주 얘기였거든요. 228% 수익에서 지금 400%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원래 빨라요. 400% 올라가게 되면요. 금방 800%, 1000% 갑니다. 근데 지금에서 사잖아요. 절대 그 수익이 안 나와요. 여기서 400%에서 800% 가는 동안에서 지금 사면 몇 %냐? 50%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원래 그래요, 주식이. 아니죠. 400%에서 800% 올라가면 100%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줄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400%가 더 덤으로 수익이 나는데 누구는 이제 100%밖에 수익이 안 나고 이게 이제 바닥에 샀느냐 안 샀느냐 이제 싸움인 거고 하여튼 제주 반도체도 올라가고 뭐 SF 반도체도 뭐 난리죠. 뭐 이렇게 지금 IT 섹터가 굉장히 강한데 어제는 또 우주항공 테마가 또 강했고 방산주가 강했고 시장은 여전히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도 오늘 눌리지만 IT가 강하면 제약주가 원래 약하고 IT가 눌리면 또 제약주가 올라가고 그런 흐름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제 뭐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IT 섹터들 이제 흔들리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댓글들을 보면 다 뭐 그럼 그렇지 하면서부터 해서 뭐 하여튼간 우리나라 시장 빠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지니까 오늘도 다들 개인 투자자들이 IT는 빠지겠거니라는 생각을 아마 거의 90% 정도는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오늘 저는 IT 올라갈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가겠지 결국은. 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마 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IT는 무조건 떨어진다 혹은 미국 시장 빠지니까 이것도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겁먹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개인들의 대부분의 생각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원래 주식시장이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IT 섹터가 그래서 오늘 의외로 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 않네요. 일단 IT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나머지 섹터들도 이렇게 되면은 급락은 없을 겁니다. 조정을 받으면은 사야 되는 장이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시장이 밀려서 우리 시장도 좀 많이 밀린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오랜만에 퍼스텍 골라주셨습니다. 현재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3,280원으로 다시 한번 강보합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퍼스텍 저희가 꽤나 자주 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은 제가 작년에서도 작년에 봤자 한 달 남짓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에도 자주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바닥주입니다. 굉장히 바닥에 있고요. 그다음에 IT주들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앞으로 2030년도까지 계속 IT는 성장할 거다, 좋을 거다. 근데 IT주들이 올라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 여름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실적은 예상대로 좋게 나와주고 있죠. 지금도 기사 찾아보게 되면 반도체 디램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무슨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IT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IT도 강하잖아요. 주도주, 대마불사. 근데 그거만큼 좋은 게 있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짱짱한 미래지향적인 그게 방산주라 그랬죠. 지금 방산주의 대장들은 잘 갑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쪽 대형주들은 잘 움직이는데 아직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가요. 결국은 가는데 이제 시간이 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에서 이제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바닥주들은 웬만하면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유가 조금 올라갔다고 오늘 저렇게 10%, 20% 움직이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엮이는 테마가 많습니다. 어제도 우주항공 이슈가 있었는데 우주항공청에 대한 이슈, 이거를 1월 9일까지 임시 법안 어쩌고저쩌고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 사실 그거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잘 모를 텐데 지금 우주항공청인지 뭔지 그게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기사에는 90%, 94%인가가 국민들은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있는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 작년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로 움직이든 근데 우주항공에 대한 그 흐름들은 모든 나라들 중국도 인공위성 어마어마하게 많이 쏘아 올렸다 그러죠. 그리고 북한도 최근에서 인공위성 하나 올린 것도 있고 미국도 많이 올렸을 거고 등등 해가지고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들은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대부분 로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대공, 지대공 이런 미사일 관련주들의 그러니까 방산주에 많이 엮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엮이고 로봇 관련주, 지뢰 제거 이런 애들도 엮이고 그래서 퍼스텍은 엮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드론 택배에 대한 이슈도 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베셀도 움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AP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였던 건데 이쪽 애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거 보니까 퍼스텍도 밑으로 빠질 일은 없거든요.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어쨌든 가기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또 새해도 됐으니까 바닥에 있는 퍼스텍 가지고 나왔고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언급해 주셨습니다. 워낙 엮이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테마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한 번씩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26일 시즌 22,800원에 접근해봤고요. 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2월 27일 화일약품은 2,17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28일 성우하이텍은 9,56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랩지노믹스 3,950원 말씀해 주셨고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랩지노믹스 4,100원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7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랩지노믹스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장에서의 흐름도 먼저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좀 자주 해봤던 이 퍼스텍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에서의 그 랩지노믹스는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제약주들이 셀트리온이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리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제약주들은 수급도 좋고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건데, 자, 일단 랩지노믹스는 어제 가격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전에서 드렸던 가격대에서는 들어오고 나서 어제 수익률은 거의 8% 가까이, 그러니까 7.9.5 몇 프로인데 8% 가까이, 그러니까 8% 수익은 나 있는 상황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또 가게 생겼어요. 얘는 이쪽으로 떨어질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IT 부품주들이 이런 상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전고점 돌파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뭐 에로티베쿰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거나, 그다음에 뭐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도 이렇게 있다가 튀거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IT 섹터에서 오늘 은근히 강하게 움직이는 IT주들이 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요. 이건 이따 또 살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수익 났을 때 절반 팔았으면 또 매수하기 위해서 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점은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타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에 추천했던 랩지노믹스는 8%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면 한 절반 정도는 팔았으면 아쉬울 게 없다. 근데 완판 사람들이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할 거예요. 아씨, 어제 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파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SF 반도체부터 좀 많이니까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SF 반도체, 이게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추천하고 나서 이전에도 좀 추천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SF 반도체 추천했을 때에서 노란톡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갖고, 전문가님 SF 반도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IT는 시간이 되면 분명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산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퍼스텍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전문가님 퍼스텍 언제 가나요? 언제 올라가나요? 결국 가게 돼 있어요. 3,300원, 3,500원 뚫게 되면 금방 또 4,000원 가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면 얘도 한 3년 빠졌죠. 2년 빠지고 나서 1년 이제 박스권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왜 자꾸 이쪽으로 왜 올라가느냐?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는 뭐 신고가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로봇 만들고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 한다고 하고, 반도체는 뭐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과 재료들과 설비들은 다 같이 성장하겠죠.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었던 거고, 말이 맞았잖아요. 결국은 작년에서 이게 바닥이다, 나중에 가게 되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34.6%를 넘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반영은 안 돼요. 하지만 반영을 해보자면 대략 한 4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아까 전에 이제 수익률이고요. 한 40% 일단 넘는 건 확실한데 더 갑니다. IT는 더 갈 수 있어요.
꿈의 목표치는 이거 전고 좀 돌파해서 10,000원 이상을 봅니다. 꿈의 목표치는 10,000원 이상. 근데 현실적인 목표치는 한 8,000원, 9,000원 요 정도. 근데 뭐 제주 반도체도 지금 뭐 그냥 주구장창 맨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10,000원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니죠. 제주 반도체 심심할 때마다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기 40% 올라가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제주 반도체는 지금 하루 만에 뭐 30-40%가 벌로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어제 대비 그냥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어 제주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게 되면 이게 뭐 하루 만에 10,000원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무리는 아니다. 가는 애들은 너무너무 잘 가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자 제주 반도체. 자, 다음 목표치는 20,000원이라 그랬죠. 이거는 금방 올 거라 그랬고 금방 왔죠. 신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닥에 샀던 사람들만의 보유의 영역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착각해가지고 이거 더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야지. 그러다가 내일부터 빠지면은 누굴 원망하려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거나 수익이 난 사람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꿈의 목표치 저는 50,000원 본다 그랬죠. 꿈의 목표치 50,000원 봅니다. 50,000원. 뭐 중간에 우여곡절 뭐 조정은 있겠지만 불안하면 비중을 더 파세요. 만약에 비중을 전체 비중에서 이미 50%를 팔았다. 근데 더 불안하다. 또 팔아요. 또 절반을. 그러면 25% 남았죠. 25%인 상태에서 또 불안하다. 그럼 또 팔아요. 그럼 12.5% 남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뭐 6%, 5%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야 되나? 내가 괜히 팔았나? 이런 자리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비중이 본인이 버틸만하고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불안하면 더 팔면 됩니다. 그 비중을 조금만 남겨놓으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꿈의 목표치 이제 50,000원을 향해서 가는 종목이 됩니다. 원래 주식이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작전주 뭐 이런 애들은 한 번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전주, 세력주 패턴이라고 이 바닥에서 이것도 자주 여기서 공개 방송 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7월달, 8월달에 자주 얘기했어요. 얘는 작전주, 테마주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공개 방송이나 아마 여기서도 얘기했을걸요. 중국 자본이 들어가다 여기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중국 자본이 한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약간 세력주의 느낌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뭐 주식시장에 뭐 비정상도 있고 정상도 있고 올라가는 이 비정상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나중에 떨어지면 물린 사람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쫓아가는 건 안 되고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수익률은 370%인데 거의 지금 아마 400% 갔을 거예요. 아침 대비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서 체크한 거라서 아까 26,600원씩 한 거니까 5%면은 15% 더하면은 한 400% 금방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39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한국항공우주. 원래는 퍼스텍이라든지 뭐 빅텍이라든지 한일단조라든지 뭐 스페코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먼저 원래는 움직였었는데 요즘에서는 가벼운 애들보다는 무거운 애들이 더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이 바닥에 있을 때 좀 지겹도록 좀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풍산과 더불어서 잘 움직이네요. 최근에 쭉 올라오면서 오늘 아침까지 18.1%의 수익률을 줬다가 밀리지만 또 올라갑니다. 왜 또 올라가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무겁기도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청 뭐 1월 9일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때까지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일단 우주항공 테마의 미래가 뭐 어쨌든 점점 좋아질 거다 아니면 이슈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방산 폴란드 수주 그리고 어제 기사 나왔는데 폴란드 수주 2차 수주에 대해서 수출은행에서 이제 돈을 못 빌려주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폴란드 나라의 국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돈 대신에 받는 거니까. 그래도 뭐 예전에 무슨 뭐 동남아시 뭐 바나나로 받는 것보다는 좀 낫죠. 왜냐면 국채니까
나라의 신용이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국채니까 국채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안전하잖아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국채는 튼튼한 거니까. 그래서 국채로 받는 방법을 지금 고안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게 된다 그러면은 통과가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제 협상을 할 때 우리 돈 없어 그러면 어차피 그 나라 뭐 기업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사는 거니까 대부분 방사는 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국채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우주항공 테마주들, 그다음에 방산주들 올해는 계속 수주 소식들이 잇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미 이 정도 수익 났으면 당연히 비중을 줄였겠죠. 안 줄였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팔았다가 뭐 또 사드시든지 일단 비중을 줄여갖고 나머지는 6만 원까지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카카오. 이것도 대형주로 졌던 종목인데 어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IT 섹터, 인공지능 섹터가 올해는 계속 좋을 예정이고 얘도 6만 원은 갈 겁니다. 아직 차트 양호하네요. 그냥 양호해서 한번 체크나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11.3%는 올라왔습니다. 다 지금 최근에 다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12월 달 드렸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급락이 없어요.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특히 바닥 종목들을 줬는데 급락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곧 상패 위기가 있다라는 징조가 아니고서는 급락할 일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대덕전자. 이것도 12월 달 드렸던 종목이고요. 12월 14일 날 27,0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전고점 돌파를 살살살 하고 있죠. 심텍,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뭐 등등 PCB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서 대덕전자도 무난히 3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다. 원래 오늘 같은 날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마땅하지. 근데 조정도 클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제주 반도체랑 SF 반도체랑 뭐 이런 애들이 아주 그냥 날아다니니까 지금 다른 반도체주들도 안 빠지고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오늘 제약주가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흔들려야 돼요. 근데 크게 흔들리질 않죠. 이렇게 확 떨어지질 않죠. 바닥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못 판 사람들은 팔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것도 PCB 관련주 쪽. 인터플렉스. 자, 요것도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마찬가지. 얘도 원래 오늘 같은 날 조정을 받아야 마땅한데 크게는 조정은 안 받을 거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게 없어 이쪽으로. 깨지는 게 없고 이렇게 있다가 언제 올라갈 거냐 이거였는데 오늘 IT 섹터가 은근히 좋아서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500원, 12,000원 요 정도까지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퍼스텍으로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 일단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3,290원 정도에서 매수는 가능하고요. 자, 아쉬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이제 폴란드 수주가 이제 확실하게 과시화가 되거나 아니면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쪽으로 해갖고 이슈가 터져갖고 지금 AP 위성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 세트랙 I 이것도 우주항공 테마거든요. 세트랙 I도 한양 ENG도 우주항공 테마인데 이쪽 애들은 먼저 반응을 줬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줬고 AP 위성도 어제 오늘은 아침에 움직이다가 좀 빠졌지만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관련주들이 일단 거래를 실으면서 움직인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퍼스텍도 우주항공 테마에 들어가거든요. 차트는 나쁘지 않고 그러면 3,500원 정도는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이 지금 1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 뭔가 뭐 법안이 뭐 이제 통과를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 기사가 있으니까 그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한번 3,500원 정도는 얘가 순환매로 들썩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저점으로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2달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겨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없으면 사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단가가 아주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막 강하게 지금 왜냐하면 벌써 2달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 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는 여기 더 이상
저점이 깨지면서 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래 안전하니까 지금 정도 사놓고 가져가다 보면은 지금 방산주 말고 저기 대성에너지라든지 유가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대성에너지 오늘 뭐 한국석유 갑자기 유가 관련주들이 횡보하다가 이렇게 튀듯이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제 아가방 컴퍼니도 갑자기 있다가 저출산 얘기 뭐 나라에서 정책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바닥의 종목들이 그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갖고 바닥에서 갖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근데 방산주들은 한 번씩 수출 얘기가 나와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에 움직이거나 우주항공으로 움직이거나 뭐 드론 택배로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퍼스텍은 한 번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바닥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거래량은 안 실려서 시작은 안 됐지만 불씨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거래가 실리고 3,500원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4,000원까지 금방 내달릴 수는 있지만 아직은 바닥에서 모아가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세력주, 작전주 같은 패턴이에요. 예전에도 제주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바닥에 내기는 결국은 갔잖아요. SF 반도체도 바닥에 있다가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지금 움직이듯이 이것도 올해는 움직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이전에서 작년 뭐 11월 달, 12월 달 샀는데 하도 안 움직여갖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정도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이고요. 매수가 3,29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35% 하락하고 있고요. 5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적 종목을 삼아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급등 명중 종목에서도 잠시 짚어봤던 종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또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올해는 더 큰 시세 분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7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큰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카카오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제가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거고요. 올해 시장은 급락장은 끝났습니다. 이미 작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정말 좋은 상승장이었죠. 우리나라만 청개구리 상승장이라 박스권처럼 움직여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IT가 있었고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인공지능. 그래서 카카오도 인공지능 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지 않았나. 그래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 72,000원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천천히 어쨌든 올라올 겁니다. 올해는 8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보시고 올 연말까지 8만 원까지 그냥 갖고 가셔도 되겠는데 이 저점은 안 깨질 거고 좀 기가 외국인들은 열심히 지금 사서 갖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이미 여기서 다 던졌죠. 여기까지는 잘 버텼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에서 포기한 모양인 것 같아요. 10월 달에 여기서 갑자기 물량을 갖고 있던 거를 올라가니까 겁먹어서 다 던져버리죠. 흔들리니까 올라갈 때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던져버렸는데 다 던지니까 이제 가벼워졌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여기서
폐업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혹시나 단가가 72,000원 낮아진 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추가 매수를 안 했다면 참 아쉽죠. 그때 추가 매수했으면은 5만 그때가 카카오를 52,000원에 추천했으니까 52,000원에서 72,000원에 단가 딱 반 나누면은 한 6만 1,000원 정도의 단가로 딱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수익인데 하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져가면 수익으로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두산 테스나 49,800원에 10%요. 49,800원에 10%요? 네네. 싸게는 아니고 그래도 잘 한 사셨네요. 2년 전에. 네네. 49,800원. 지금 이거를 앞으로 지금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맞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고민돼서요.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더 갈 것 같은데 네. 완전 싸게 샀으면 예를 들어 막 3만 원대 샀다 그러면은 뭐하러 팔아요? 5만 5천 원 깨지면 던지면 되죠. 왜냐면 5만 5천 원 안 깨지면 이것도 넘어가고 아니 제주 반도체도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두산 테스나도 시스템 반도체고 얘도 신고점으로 가 있는 종목이라 얘도 더 쭉쭉쭉 더 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어차피 이 위치에서는 개인 투자자는 안 사요. 왜냐하면 네.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개인들이 안 사니까 세력들은 계속 올리면서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 고점에서 안 살 수 없어요. 뉴스가 그렇게 나올 거라서. 네. 뉴스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뭐 올해 내내 계속 땡겨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5만 5천 원 안 깨지면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매수 단가 49,800원. 5만 5천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수익이 많이 좀 줄기는 할 거예요. 네. 지금 23%에서 13%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6만 4천 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네.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IT 섹터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들이 계속 강하고 계속 움직임이 좋으면 이것도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계속 시간은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지금 움직이는 게 천천히 올라가죠.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그냥 내비로 두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3,3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3,29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고요. 0.6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2,600선 하회하면서 2,59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9% 약보합순이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0.51% 강보합순에서 힘내주면서 13만 7,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 반전했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70선 하회하면서 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HLB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LNF 오늘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아갑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낙폭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7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7분 지났는데요. 코스닥이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순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간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LPG, 그러니까 석유화 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쪽이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전쟁 이슈 있을 때 움직였던 애들인데 저렇게까지 강하게 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좀 은근히 너무 강하네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 이슈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시했죠. 왜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막 굉장히 긴장이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유가도 떨어지고 방산주들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로 움직인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흥구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흥구석유가 지금 28% 지금 상한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건가? 이전에 흥구석유인가 극동유화인가 뭐가 하나 정치 테마라면 한동훈 관련주로 한번 엮였던 적이 있기는 있었죠.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뉴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매집해놓고 뉴스가 나오면 걔는 그 슬램덩크에 보면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그냥 거드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되는 거는 돈의 힘입니다. 흥구석유는 쫙 보면은 왼쪽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이미 들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유가라는 건 얼마든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유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름 넣는 거 휘발유 가격 매번 1,400원대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1,350원, 어쩔 때는 1,400원. 일주일마다도 바뀌고 하루마다도 바뀌는 게 유가란 말이에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세력들이 돈을 넣고 유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유가가 떨어지네. 그럼 내리고. 그렇게 얘네들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별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유가도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갔어요. 아직 85달러 넘어가려면 거기를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서는 별거 없는데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강한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얘들이 올리고 싶은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올리고 싶은, 거래도 많이 실리죠? 그럼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핑계들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핑계 될 수 있는 건 전쟁 이슈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 뭐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졌거나. 그렇게 되면은 방산주들도, 왜냐면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방산주들도 똑같이 어느 정도 따라왔던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조금, 뭐 이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유가 오늘, 어제 유가 보면 많이 안 갔어요. 유가 차트를 보면, 상품 차트. 만약에 유가가 지금 어제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를 뭐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항 때도 돌파를 못 했는데 지금 유가 관련주가 너무 난리를 치잖아요. 뭐 상가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이슈를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너무 그 유가 요만큼 움직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상가 들어가 버렸네요. 지금 상한가 지금 시도 들어가고 있죠. 한국석유도 그렇고. 장중에 한번 뉴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중동 리스크 말고도 뭐 다른 게 있나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방산주들도 만약에 움직인다 싶으면, 그래서 안 그래도 아침에 꼼지락거리기 좀 수상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퍼스텍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뭐 북핵 리스크라든지 중동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과 대만에 대한 양안 전쟁이라는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이슈는 안 나오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수상해서 그래요. 좀 흥구소유가
아니 유가 요만큼 움직였는데 상한가를 간다고? 왜?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저게 상한가 갈 리가 없거든요. 그 뉴스로. 유가가 뭐 한 8%, 9%, 10% 급등했다는 모를까. 어쨌든 지금 이상한 일단 뭐 장중에 지금 제가 장중에 뉴스를 못 보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뭔가 뉴스가 지금 퍼스텍도 지금 꼼지락거리는 게 좀 수상하죠. 어쨌든 좀 수상합니다. 뭔가가 지금 유가가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고 급등을 하는 게 예전에서 뉴스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전쟁 이슈가 나올 때 저렇게 움직였거든요. 뉴스에서 전쟁 이슈가 있나 혹은 그런 게 있으면 퍼스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성 ENG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24% 강보합 순이고요. 2,07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클린룸을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 새해 들어서 투자를 좀 늘릴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 또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성 ENG는 클린룸 분야에서 또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이니만큼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0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3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신성 ENG 근데 뭐 전쟁 이슈가 있긴 있었네요. 글쎄요. 일단 이란 전쟁 개입 우려 소식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아침에 뉴스를 확인을 못했는데 한 7시, 8시에 나왔던 기사인 것 같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니까 뭐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럼 신성 ENG 보겠습니다. 자, 2,040원에 30%. 자, 태양광 섹터이면서 얘도 반도체 클린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데 이제 IT의 이제 인공지능 뭐 칩 뭐 이런 거는 아니라서 움직임이 좀 느리기는 한데 태양광 섹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대선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나오게 돼서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풍력주라든지 그래서 CS 윈드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고 CS 윈드도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죠. 근데 많이 올라왔다 지금 조정받고는 있는데 이런 것처럼 신성 ENG도 올해 다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수익 조금 났는데 2,200원까지는 그냥 천천히라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태양광하고 풍력 쪽으로 미국에서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그때는 2,600원까지 틀 거고 그 전까지는 2,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천천히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신성 ENG 보유하는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6,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8만 전자 기대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워낙 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중요한 또 기점을 앞두고 고꾸라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7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삼성전자는 그냥 천천히 길게 보겠다라 그러면 어차피 흔들림이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뭐 2%씩 한 20일 빠져서 40% 빠질 수는 있어요.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40%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연속적으로 하루도 안 쉬고 20일 동안 2%씩 계속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고 한 방에 10% 이상 떨어지는 일도 쉽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천천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 차트를 보면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기에는 좋은데 답답하죠. 올라가면 좀 적으니까. 근데 좋아요. 삼성전자도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뭐 내년을 본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여기 있었던 자리가 역사적인 고점이잖아요. 얘도 여기 역사적인 고점인데 얘네들이 실적을 2022년도에 거의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피크를 찍었던 2021년도겠네요. 그러면 2021년도 피크를 찍었는데 발표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때 4분기에 발표했었던 그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발표했던 그거를 회복하려면 내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만 원, 10만 원은 내년이고 지금은 8만 원 정도는 뭐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은 다시 또 움직이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 톡방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어제도 살짝 밀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 시 오히려 매수하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매매하기 좋은 장 속에서 바덕주, 패턴주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매수가 3,29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